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 가는 거 맞죠? 응? 무슨 소리야? 이번 주는 아무 일정 없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왜 주말에 안 온다고 그래? 다들 모이기로 했잖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빠진 새로운 가족 단톡방이 따로 있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방에서 제 이혼과 재산 분할까지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 며느리가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결혼 3년 차 주인공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자신만 제외된 새로운 방이 생겼다는 걸요. 이상하다. 예전엔 매일 울리던 단톡방 알림이 언제부턴가 뚝 끊겼어요.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해? 우리 영화나 볼까? 미안. 오늘 부모님 댁 가야 돼. 응? 무슨 일 있어? 나도 같이 갈게. 아니, 그냥 형이랑 누나도 온대. 가족들끼리만 모이기로 했어. 그 말에 민지 씨는 멈칫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런데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근데 나도 가족인데? 그게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는 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 석연치 않았지만 민지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왜 추석 음식 준비 목록 안 봤어? 단톡방에 올렸는데. 저는 못 봤는데요. 우리 가족 단톡방엔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올렸는데. 너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야? 민지 씨는 황급히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도. 휴, 그럼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봐. 바쁘니까 끊을게. 뚝.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 씨는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단톡방에 추석 준비 목록 올리셨다는데 나는 못 봤어. 혹시 다른 방 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뭐야? 설마 나 빼고 다른 방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임시로 하나 만들었어. 그냥 빨리 연락할 게 있어서. 임시로? 그럼 나도 넣어주면 되잖아. 왜 나만 빼놨어? 그게 엄마가 가족 얘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 그 순간 민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 얘기?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할 뿐이었죠. 민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족 얘기라서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새로운 단톡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식구들끼리만 하는 거야. 내가 들어오면 애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니요? 저도 가족인데. 에이,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가족은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이지. 너는 그냥 남편 따라온 사람이잖아. 민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며느리가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좋지 않아. 적당히 선 지키면서 살아야지. 네. 민지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딸이야. 우리 가족이 된 거야. 그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걸까요? 민지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편의 부속물일 뿐이라는 걸요. 그 후로 민지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번 설 연휴에 뭐 하기로 했어? 응?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 그래? 나는 처음 듣는데. 언제 정했어?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어. 그 단톡방? 응.
짧은 대화였지만 민지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그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절 일정, 제사 준비, 심지어 가족 여행 계획까지. 민지 씨는 항상 결정이 끝난 후에야 통보받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제주도 가자. 응? 갑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로 했대. 비행기 표도 이미 끊었어. 잠깐, 나는 그날 친구 결혼식 있는데? 에이, 결혼식은 다음에도 있잖아. 가족 여행이 더 중요하지. 아니, 그래도 미리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일정도 있는데. 물어봐줘야 한다고?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족들이 다 가기로 한 건데 너 혼자 빠질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단톡방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너만 못 본 거지. 나는 그 단톡방에 없잖아. 그건 엄마가 만든 거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민지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지 씨는 친구 결혼식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민지 씨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 먹을까? 오빠,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아빠, 렌터카는 누가 운전할 거야? 모든 대화가 시댁 식구들끼리만 오갔습니다. 민지 씨가 끼어들려고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내일 섭지코지 가보고 싶은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지 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카페 거리 가고 싶어. 그래, 그럼 거기 가자.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민지 씨의 말은 무시되고 신우이의 말은 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흑돼지 진짜 맛있다. 그치? 여기 맛집이래. 근데 누가 여기 찾은 거야? 내가 단톡방에서 공유한 거지. 또 그 단톡방. 민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수님은 고기 안 먹어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지 씨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다이어트 중이래. 그냥 냅둬. 신우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욕이 없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지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가족 여행은 안 갈래. 왜? 재미없었어? 재미없다기보다는 나만 빼고 다들 친한 것 같아서. 나는 거기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다들 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나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안 걸었는데? 그냥 너가 예민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집 리모델링 한대. 응? 우리 집을? 언제? 다음 달. 엄마가 인테리어 업체 이미 알아봤어. 잠깐, 우리 집인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물어봐야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건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 내 의견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또 시작이네. 그냥 엄마 하시는 대로 하자.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민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의 리모델링조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니. 근데 비용은 누가 내는데? 당연히 우리가 내지. 우리 집인데. 우리가 낸다고? 그럼 더더욱 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내 의견 전달해 줄게. 하지만 남편이 전달했다는 민지 씨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게 더 낫다고 하시던데? 전문가 의견이니까 그냥 믿고 가자. 나는 밝은색 벽지를 원한다고 했잖아. 어두운 게 더 고급스럽대. 내가 요리하기 편한 주방 구조로 해달라고 했잖아. 이게 더 효율적이래. 결국 모든 것이 시어머니 뜻대로 진행됐습니다. 민지 씨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리모델링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와, 엄마 센스 정말 좋다. 완전 예뻐. 그치? 내가 공들여서 골랐지. 형수는 진짜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민지 씨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 웃음을요.
그날 밤 민지 씨는 새로 꾸며진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집인데 하나도 자신의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저 단톡방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고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민지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가족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메시지 미리 보기에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 여자? 민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잠금을 해제해 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얘들아, 민지가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니? 진짜요. 이번에도 가족 여행에 자기 의견 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가는 건데. 형이 너무 형수 편만 들어서 그래요. 확실히 성 그어야 하는데. 그래, 며느리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건 좋지 않아. 민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걔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똑똑한 척하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잖아. 맞아요. 우리 오빠가 저 여자 만나면서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니 누나.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와이프도 나름 노력하는데. 노력? 무슨 노력을 해? 집안일은 제대로 하나, 효도는 제대로 하나. 맨날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고만 하지. 민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봐야 했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오빠 저 여자랑 있으면 불행해 보여요. 형수 없으면 우리 가족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혼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텐데. 그건 내가 알아봤어.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민지 씨는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단 집은 시댁 명의니까 문제없고 예금은 최대한 빼놓자. 그리고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지 씨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저 언젠가는 처분해야 할 문제로만 봤던 거였죠.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는. 너는 왜 맨날 그래? 엄마 말이 틀렸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데. 알겠어요, 엄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민지 씨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대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는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었어. 민지 씨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이후 민지 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잠깐 자리를 비울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언니 임신하면 안 돼요. 그럼 이혼 더 복잡해져요. 알아. 조심하고 있어. 요즘 며느리 표정 보니까 뭔가 눈치챈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형 확실하게 해요. 나중에 문제 되면 우리 가족 다 곤란해져요. 민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지 씨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로만 봤던 거죠.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내가 아는 괜찮은 여자애 있는데 이혼하면 소개해 줄까? 누구요? 내 친구 딸.
순하고 말 잘 들어. 지금 며느리랑은 비교도 안 돼. 엄마. 뭐? 어차피 이혼할 거면 미리 알아봐야지. 너도 나이가 있는데.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민지 씨는 울면서도 스크린샷을 찍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사달랑 며느리의 반격 준비.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 씨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민지 씨가 가져온 스크린샷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이혼을 모의하고 재산 은닉까지 계획한 정황이 명확히 보입니다. 제가 이걸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행위고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재산 은닉 시도는 악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상담하며 재산을 빼돌리려 한 부분.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한쪽이 몰래 처분하려 한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복사해 두세요. 그리고 절대 눈치채이면 안 됩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 씨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민지 씨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민지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증서, 주식계좌. 민지 씨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예금이 생각보다 많네. 그런데 이름이 시아버지? 남편 명의로 된 예금 계좌 여러 개가 사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미 빼돌리기 시작했구나. 민지 씨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 내역서 발급 부탁드려요. 최근 1년치요. 본인 계좌가 맞으신가요? 네, 제 명의 계좌요. 민지 씨는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남편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들의 내역도 모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공동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200만 원씩. 이게 뭐지? 민지 씨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 계좌였습니다.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구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건 불법이니까요. 민지 씨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오랜만에. 민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걸. 단톡방에서 이미 봤거든요. 이번 주말에 다 모여서 얘 앞에서 확실히 못 박자. 더 이상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좋아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죠. 민지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댁 가는 거야? 응. 엄마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셔. 알았어. 나도 갈게. 민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각오가 숨어 있었죠. 좋아. 마지막으로 제대로 증거 확보하고 끝내자. 주말이 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맨날 바쁘다고 하더니. 시어머니의 말투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됐습니다. 얘 너 말이야.
우리 집안일에 너무 많이 끼어드는 것 같아. 네? 가족끼리 모이는데 자꾸 내 의견 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민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 아,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 때 저를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내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좀 선을 지키면서 사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했다고 우리 가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뭔데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빠 배우자? 뭐 그런 거죠. 시동생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하면 형수 없을 때가 더 편했어요. 형수 오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민지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여보. 민지 씨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근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너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민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구나. 하지만 민지 씨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가족 모임에서 너는 빠지는 게 어때?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족 모임에서 저를 뺀다고요? 응.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민지 씨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대화 다 녹음됐는데 괜찮으시죠?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뭐? 녹음했어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그리고 이거. 민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단톡방에서 하신 대화들도 다 캡처해뒀어요. 저한테 하신 욕, 이혼 모의하신 것, 재산 빼돌리려 하신 것. 전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했죠.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거요. 이혼?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혼을? 갑자기? 당신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단톡방에서 다 봤어요. 민지 씨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변호사랑 이미 상담 다 끝났어요. 다음 주에 소송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제가요?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시면서요. 이혼 모의하고 재산 빼돌리고 뒤에서 욕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지 씨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죠. 그리고 어머님, 공동 계좌에서 시아버지 명의로 넘긴 돈. 그것도 다 추적했어요. 위자료 청구할 때 증거로 쓸 겁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라뇨?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녹음되는데 괜찮으세요? 민지 씨는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식탁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는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 대화 캡처 녹음 파일, 재산 은닉 증거, 통장 거래 내역. 남편 측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제발 소송은 취하하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다시? 당신은 이혼 생각해 보겠다고 하신 분인데요. 그건 그냥 엄마한테 맞춰준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거짓말하고 가족들한테는 동조하고. 당신이 제일 비겁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이 제대로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민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어. 소송은 취하해줘. 제발. 어머님,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냥 며느리 그 여자 옆였네. 이렇게만 부르셨잖아요.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떠났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비굴해졌습니다. 소송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 소문 나면 어떡해. 망신? 그건 어머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민지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었으니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톡방 대화는 사적인 영역이고 농담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 측 변호사가 받아쳤습니다. 농담이라고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실제로 재산을 이동시킨 것까지 농담인가요?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 재산 이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 잠깐 맡긴 거였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동시킨 겁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민지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동시킨 재산 1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6대4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하라. 피고 측의 악의적 재산 은닉 시도를 고려한 판단이다. 판결은 민지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지 씨를 시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어머님, 제 인생을 먼저 망친 건 누구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필요했죠.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끼리만 지내시면 돼요. 제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시겠네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법원 밖에는 민지 씨를 응원하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수고했어. 이겼구나. 축하해. 친구들이 민지 씨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잖아. 응. 알아. 이제 정말 자유야. 민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 씨는 혼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시댁 단톡방에서 나갔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 방을 삭제하셨나 보네. 민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구로부터였습니다. 민지야, 내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새 출발 축하하는 거야. 민지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그리고 민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지 씨는 항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민지 씨는 그냥 민지였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쫓겨났을 때 그녀는 상처받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단톡방에서, 그 가족에게서, 그 관계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쫓겨난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당당한 선택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지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벽지 색깔도 가구 배치도 인테리어도 모두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것도 남편이 동의해준 것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취향대로요.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와, 민지야. 여기 완전 예쁘다. 진짜 너답다. 따뜻하고 아늑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응원할게. 민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편하게 떠들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민지 씨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잘한 선택이었어. 민지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가족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버리려고 계획까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도 부속품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